여러분, 이번 주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금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그리고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죠. 어떤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량을 만들고 있느냐, 어떤 종목이 이미 큰 조정을 받고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적과 테마가 같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 어디냐, 바로 이걸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AI, 자율주행, 스마트폰 부품주까지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다 오른 종목만 따라가면 늦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크게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수급이 붙는 종목을 봐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이 종목 왜 집중해야 하느냐? 이 종목은 단순한 부품주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3D 센싱, 차량용 카메라, 반도체 패키지 기판, 자율주행, XR까지 여러 성장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고, 스마트폰을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카메라는 눈입니다. 자동차를 사람 몸으로 비유해도 카메라와 센서는 눈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XR 기기나 로봇,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눈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LG 이노텍은 바로 이 눈을 만드는 회사이고,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고성능 카메라, 3D 센싱 확장하는 기업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스마트폰 한 가지에만 묶여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좋아져도, 자율주행이 커져도, XR 시장이 열려도,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커져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 수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애플 부품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사이클이 오면 카메라 모듈 관련 기대감이 붙고, 고사양 모델의 카메라 성능이 강화될수록 부품 단가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폰의 눈이 좋아질수록 그 눈을 만드는 기업이 다시 주목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닙니다. 카메라 성능, AR 기능, 고해상도 촬영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이 모든 흐름에서 카메라 모듈의 중요성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은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율주행, 전장화, 차량용 센서, 차량용 카메라까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 자동차는 엔진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 자동차는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고, 이때 자동차가 주변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통신 모듈이 필요하죠. LG 이노텍은 이쪽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눈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자동차의 눈까지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테마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FC BGA입니다. 여러분,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패키지 기판이 왜 중요합니까? AI 반도체가 커지고 서버용 반도체가 고성능화되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기판의 성능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신호가 빠르게 오가고 열을 잘 버티고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기판, 이 패키지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라는 거죠. 고속도로가 좁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AI 반도체가 좋아질수록 고성능 기판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LG 이노텍은 이와 같은 고부가 패키지 기판 쪽으로도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차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차트가 무너지면 기다려야 하고, 아무리 조정받은 종목이어도 지지선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 봐야 합니다. LG 이노텍은 최근 고점권에서 크게 밀린 뒤에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끝난 종목인지 아니면 눌림 이후 다시 살아나는 종목인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빠르게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97만 3천원 부근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90만원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단기선이 아직 21선 아래에 있어 완전히 정배열은 아니고 100만원 회복 후 21선 돌파가 핵심입니다. 위로는 105만원, 110만원 구간이 1차 저항이고, 이 구간을 돌파해야 추세 반등이 강해집니다. 아래로는 90만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이고 89만원 종가 이탈 시 다시 80만원대 중반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거래량은 반등 양봉에서 살아났지만 고점 거래량보다는 약해 추가 상승에는 거래대금 회복이 필요해 보이고요. RSI는 과매도권에서 올라오는 초기 반등 구간이라 단기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보다는 92만원, 90만원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 관점이 유리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89만원 이탈 시 목표가는 1차 105만원, 2차 110만원, 강하면 120만원 회복까지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크게 조정받고
90만 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완전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이유는 이동평균선 배열이 아직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닙니다. 중기 이평선은 아직 위에서 눌러주는 구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아직은 추세가 반전 초기라는 겁니다. 진짜 강해지려면 100만 원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 105만 원, 110만 원 매물대를 거래량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LG 이노텍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120만 원, 130만 원 위에서 무작정 따라가면 내 계좌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90만 원대 지지 확인 후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종목이어도 가격이 다르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건 92만 원에서 90만 원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때 지지가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밑꼬리가 나오고 거래량이 줄면서 매도세가 약해지고 다시 양봉이 붙으면 그때가 1차 분할 매수 자리인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심리적 저항을 하나 넘는 겁니다. 105만 원을 돌파하면 단기 이평선 회복이고요. 그리고 120만 원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때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애플 신제품 사이클과 차량용 카메라, 패키지 기판, 기대감이 다시 붙으면서 본격적인 반등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120만 원, 130만 원 위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일단 89만 원 이탈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이 가격을 종가로 깨지 않는다면 반등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89만 원을 깨면 단기 추세가 다시 약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일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반대로 105만 원을 회복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110만 원 넘으면 반등 탄력이 살아날 거고요. 120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일부 손실을 축소하시거나 일부 익절, 비중 조절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이고요. 산업 방향성도 있습니다. F 밸류체인, 자율주행, XR, 패키지, 기판까지 재료는 무궁무진하고요. 하지만 차트가 완전히 정비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몰빵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지 확인 후에 분할로 접근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심텍인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단순히 칩만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커지고 HBM이 커지고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 칩을 연결해주는 기판의 중요성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칩을 사람의 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뇌가 좋아도 신경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그 칩의 신호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기판이 받쳐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심텍은 바로 이 반도체 신경망 역할을 하는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AI 반도체는 데이터 처리량이 엄청납니다. 서버용 반도체는 전력도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나고 신호도 빠르게 오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판도 예전처럼 단순한 판이 아니라 고성능을 버티는 핵심 부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기판은 이제 그냥 연결판이 아닙니다.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심텍의 강점이 나옵니다. 심텍은 메모리 모듈, PCB와 패키지 기판 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기업이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메모리 소요가 살아나고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 이런 기판 기업들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후공정, 소재, 기판주로 수남해가 번지는 흐름이고요. 여러분, 주식에서 돈은 항상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대장주로 갔다가 그 다음은 장비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소재, 부품, 후공정 쪽으로 퍼집니다. 이미 반도체 대형주와 장비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아직 덜 오른 반도체 부품주가 어디냐를 찾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 심텍 같은 종목이 시장의 레이더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심텍은 단순히 국내 부품주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오토모티브, 5G,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반도체 기판 기업이고요. 요즘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메모리, 첨단 패키징이 중요한데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살아있는 심텍은 그 안에서 기판이라는 핵심 연결 부품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고성능화될수록 기판은 더 복잡해질 거고 더 정밀해지고 고부가가치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심텍 같은 전문 기업에는 기회가 생깁니다. 테마만 있는 종목은 한 번 튀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방향성과 실적 회복 기대가 같이 붙어있는 종목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메모리 수요 회복, AI 서버 확대, 첨단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까지 흐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차트입니다. 지금 심텍 차트를 보면 단순히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건 시장이 심텍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거래대금은 시장이 보는 신뢰도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종목은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택은 오늘 강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쪽 매물대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차트를 짧게 보자면 현재 신택은 14만 7,300원 부근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권을 다시 돌파하려는 자리고요. 이동평균선은 단기선이 중기선 위로 올라오며 정배열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21선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위로는 15만원, 16만원 구간이 1차, 2차 저항이고 거래량으로 돌파하면 신고가 흐름이 열립니다. 아래로는 13만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이고 12만원대 중반은 중기 이평선 지지 구간으로 봐야 되고요. 거래량은 장대 양봉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수급 관심이 확실히 붙었습니다. RSI는 중산단까지 올라와 과열 부담은 좀 있지만 강한 종목은 과열을 유지하면서도 더 갈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보다는 14만원 전후 눌림을 확인한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이 유리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12만원 이탈 심화감, 목표가는 1차 16만원, 2차 17만원, 강하면 18만원까지 재도전까지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심택은 지금 무너지는 종목이 아니라 고점권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고 이미 12만원대에서 여러 번 지지를 만들었으며 그 위에서 이평선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간 차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흔들면서 다시 재매집을 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처럼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그동안 눌려있던 매물대를 다시 강하게 뚫으려는 시도가 나왔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15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는 심택을 단순 반등 종목이 아니라 신고가 도전 종목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요. 16만원 돌파하면 그때는 위쪽 매물대가 얇아지면서 17만원, 18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오늘처럼 18% 넘게 급등한 날에는 장중 추격 매수하면 단기 변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한 종목일수록 눌림도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흥분해서 들어가기보다 14만원 전후 눌림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 14만원 부근까지 눌렸는데 거래량이 줄고 밑꼬리가 나오고 다시 양봉이 붙는다면 그때는 1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3만원을 지켜준다면 단기 추세가 아직 살아있으므로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낮은 가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 구간인데요. 다만 15만원 위에서 일부 물량을 줄이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6만원의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면 그때는 남은 물량을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17만원, 18만원까지 열어두되 중간중간 분할 익절 해가면서 말입니다. 절대 욕심내서 전량을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꼭대기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익을 지키는 게임이고요. 심택은 지금 반도체 기판주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 장대 양봉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반드시 눌림을 기다리시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구간에서 일부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차분난 채널에서는 더 강력한 종목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